안녕하십니까. 신인근육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의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국산 무기 관련되어 있어서 더 관심이 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가 국산 경공격기 FA-50의 태국 판매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태국 공군이 2020년도 공군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그중 태국 공군 중장기 전력교체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경공격기 전력교체 계획에 카이의 TA-50 또는 FA-50이 대체 전력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디펜스 뉴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1990년대 중반에 체코의 L-39 훈련기 겸 공격기를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엘비스가 항전 장비를 보강한 L-39 제데이 ART를 40여 대가량 도입해서 운용 중입니다. 현재 태국 공군은 L-39 제데이를 2022년까지 완전히 퇴役시킬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이 L-39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으로 카이의 T-50 계열을 언급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미 T-50TH를 판매한 바 있는 카이의 T-50 계열 기체 중에서 이 전투용 버전인 TA-50 또는 FA-50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기체가 선정될 것인지는 각 기종의 탑재 장비가 요구 조건을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백서에서 2단계로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1단계 사업은 8대의 항공기를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2년부터 24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의 추가 기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 공군은 이미 1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4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보잉의 T-7X 해외 판매 소식 및 필리핀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FA-50 추가 구매 가능성 먹구름 소식 등으로 다소 우울한 상황에 빠져있던 T-50 계열의 항공기 해외 판매 전선에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T-50 이것을 태국에 수출했죠. T-50인데 우리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우리 국산 훈련기예요. 근데 훈련기 치고는 너무 성능이 좋죠. 마 1.5까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장점이자 약점인 기종이 바로 이 T-50 계열인데 훈련기 치고는 너무 성능이 좋은데 전투기 치고는 또 덩치나 성능이 좀 약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가지고 그동안 해외 판매를 성공해 왔기도 하고 또 그런 단점 때문에 최근에 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 때문에 미국의 TX 사업에서 보잉에게 고배를 마시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태국이 1990년대 중반에 L-39라고 하는 체코에서 만든 이 훈련기를 40여 대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L-39 같은 경우는 체코가 1960년대 후반에 개발한 그 훈련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기총도 23mm 기총도 장착하고 또 500kg 폭탄 2발 또는 250kg 폭탄 4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미국제 사이드와인더 9L 버전, 이 사이드와인더 9L 버전은 M 버전의 그 해외 판매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라이센스를 줄 수 없는 곳에는 미사일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럽에서 카피해가지고 사이드와인더 9L 버전을 만들었고 우리도 그걸 많이 쓰고 있죠. L 버전을 미국에게 직접 도입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FA-50의 사이드와인더 9L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게 샀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유럽으로부터 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체코에서 만든 이 L-39도 사이드와인더 그 9L 버전의 단거리 적외선 미사일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노후되고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30년 그래도 더 쓸 수 있죠. 그런데 아마도 부품 수급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역을 결정을 하고 그 대안으로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카이의 이 T-50의 공격형 버전인 TA-50 또는 FA-50을 구매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국이 지난 2015년에 이 T-50 4대를 구매를 했고 계약을 했고요. 2차 사업으로 2017년에
다시 8대의 추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4대가 인도가 됐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8대 추가 도입한 것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T50 도입을 한 것의 연속 사업으로 TA50이나 FA50을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디펜스 뉴스는 예상을 한 겁니다. TA50은 이 T50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사이드와이드 미사일 달고 또는 이제 500파운드나 1000파운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의 임무를 부여한 게 TA50이고 레이더가 없는 F5의 현대화 버전이 TA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5AB죠. 레이더가 있는 F5EF 제공호 그 제공호의 현대화 버전이 FA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이 T50 계열의 전투기 그 훈련기 전투기를 한 대도 지금 판매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성공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국산 무기 그래도 명맥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 이래 각종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군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고등연구사업국 즉 다르파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건슬링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1330만 달러, 우리 돈 약 16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고 미 에어포스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다르파는 고도의 기동성을 지닌 기존의 미사일 체계에 기총을 결합시켜서 공대공 근접 격투전은 물론이고 근접 항공 지원, 나아가 대게릴라전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임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 명칭을 건슬링어로 명명했습니다. 다르파의 설명에 따르면 건슬링어 체계는 복수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격의 효과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혀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시가지 작전이나 민감한 표적 제거 작전 시에도 효과적인 정밀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르파가 내놓은 예산 요청서에 따르면 건슬링어 미사일 체계는 화력의 효과뿐만 아니라 항속거리와 같은 비행 성능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사거리 평가만이 아닌 목표 가까이에 이동한 후에 고도의 기동성으로 표적 상공을 지속 채공하며 다수의 표적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각종 무인 전투 체계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를 선보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 건슬링어 체계 개발을 통해서 또 어떻게 새로운 전투 개념과 전장 환경을 열어갈지에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건슬링어 미사일을 쏘는데 그 미사일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총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만나면 미사일을 쏘아서 그 상대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데 그런 것보다는 미사일을 날려서 미사일은 전투기보다 훨씬 기동성이 좋죠.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최대 중력의 9배 정도로 기동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성능이 안 좋은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중력의 20배 정도는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중력의 한 40배 정도는 기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훨씬 좋죠. 그래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상대를 이제 쫓아가는데 여기서 바로 이 미사일이 상대의 전투기에 격중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전투기에다가 기관총을 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총으로 상대를 격추시키고 다시 또 다른 상대로 가서 또 기관총으로 격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사정거리도 길게 만들어서 채공 시간을 오래 가지겠죠. 그래서 사정거리 뭐 한 100수십 킬로 정도 이렇게 되면 인접한 곳에 적전투기 한 2-3대 있어도 미사일 하나 발사해서 뭐 기관총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를 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공대지 버전으로 하면은 지상으로 내려가 가지고 탐지를 하면서 여기다가 만약에 미사일이 되어서 격중을 하면은 차량을 격중하면은 차량 전체가 폭발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제거하고자 했던 인물 외에도 부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나는 저기 이제 후방 그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저 사람만 제거하기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그 앞에 있는 사람, 운전수 이런 사람까지 다 제거해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미사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관총 같은 경우는 마치 R9X 프라임 기수처럼
딱 그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만 확인하고 그 사람만 총으로 쏴버린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수 피해를 줄이는 이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게릴라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인다라는 건데, 참 이 미국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2021년도 회계 연도니까 올 하반기부터 개발이 되어서 아마도 근미래에 이것이 실전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국에게 죄를 좀 지은 사람들 좀 가슴이 뜨끔뜨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스트라이크 이글에 필적한다고 자랑하는 붉은 독수리, 레드 이글이죠. J-16에 YJ-83K 대함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어서 중국과 각종 해양 분쟁 중인 주변국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CCTV가 지난 2월 16일 방송한 자료 화면의 J-16 전투기에 YJ-83K 대함 미사일의 장착 모습이 노출되었다고 2월 18일 제인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0MKK를 무단 복제한 것으로 알려진 J-16은 작전 반경이 약 1500km로 미군의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을 뛰어넘는 고성능 4세대 전폭기로 중국이 선전해온 그런 기체인데요. 현재 중국이 보유한 전투기 전력 중에서 공대지 타격 능력 및 멀티롤 전투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J-16에 장착한 이 YJ-83K 대함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무려 200km, 그리고 마하 0.9급의 아음속의 대함 미사일로 서방의 하품 미사일,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해성 대함 미사일과 유사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J-16에 장착되어 운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약 4개 항공여단에 달하는 120대 이상의 J-16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현재 이 어마어마한 양적 팽창과 군비 경쟁으로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중국이 YJ-83K 대함 미사일을 J-16에 장착하여 운용하고 있는 모습을 노출함에 따라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제1도련선 내 제해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행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이 러시아의 수호이 30MKK죠. 이것을 이제 불법으로 카피한, 복제한 이런 전투기가 바로 J-16인데, 중국은 러시아 무기를 너무나 불법 카피를 많이 했죠. 그리고 좀 그걸 살짝 바꾸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참 뻔뻔하기도 한데요. 그 플랭커 시리즈 원형이 바로 수호이 27인데, 그 수호이 27을 불법 카피한 게 J-11, 그리고 이 수호이 27 시리즈 중에서 이 수호이 30, 이게 이제 공대지 타격 능력까지 가진, 마치 F-15로 따지면은 수호이 27은 F-15CD 버전이고, 이 수호이 30은 F-15의 그 스트라이크 이글 버전입니다. 우리 한국 공군이 도입한 F-15K죠. 그 버전과 같은 것을 또 불법 카피해가지고 이 J-16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공모함 이착륙형이 수호이 33인데, 그것을 또 불법 카피한 것은 J-15, 이렇게 해서 지금 랴오닝 항공모함에 운용 중에 있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 그 J-16, 즉 원형은 수호이 30, 여기다가 대함미사일 YJ, 즉 잉지-83 대항미사일을 장착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원래 이 원형인 수호이 30 MKK가 대함미사일 공격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서야 부여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아무튼 뭐 우리 해성미사일 또는 하품미사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음속이라서 이제는 뭐 요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미사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공격 수단이 있다라는 것은 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지금 남중국해 일원에서 중국 해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지금 베트남,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주변국 나라들이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맞추어서 중국도 이런 식으로 주변국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 전투기를 다량 보유하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껄끄러운 이야기고, 또 서해에서 아직 우리가 중국과 이 사실은 뭐 구역 획정이 제대로 안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무튼 요격 능력, 우리의 또 반격 능력,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